네, 김경현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내년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를 왜 만드는 거죠? 한쪽 성별에 어떤 치우침이 없이 평등하게 남녀가 예산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특정 성에 치우쳐서 집행이 되게 되면 소외되는 성별에서는 예산의 수혜를 못 받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수혜가 되고 있나라는 것을 분석하고 앞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서 혹시 보셨어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지금 작성을 누가 하시나요? 그건 이제 가별로 예산 담당자가 우선 교육도 받고 하거든요. 예, 예, 국제교선국하고에서요. 그래서 예.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예산을 제출하면서 자료로 기초를 내면 예산실에서 그걸 취합해서 예산서로 조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여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죠. 예, 네, 직접적으로. 근데 이런 사업도 기획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이 특별히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 분야 이런 쪽에는 여성들이 체육에 참여를 덜하기 때문에 참여가 적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체육에 참여를 덜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성들을 위한 체육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겠죠. 예, 그게 딱 남녀 성비를 가지고 딱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여성이 좀 적은 편이라면 안 돼, 상대적으로 아니, 다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안에 써 있어요. 성인지 예산서 안에 여성이 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수혜자가 적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분석이 된다라면 여성을 위한 체육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네. 그렇게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으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여성 체육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석이 맞다면.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 특화 사업은 간접 목적 사업이죠. 간접 목적 사업인데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상 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양성평등의 경기도가 우리 국 단위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이 예산 수혜에서 소외되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인다. 예, 그래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417쪽에 성인지 예산서 417쪽에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관련해서
도민 누구나 만족하는 문화 공간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성별 수혜 분석은 보면 19년하고 20년하고 수치가 여성이 19년에 48.6%, 20년에 52.8%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숫자 21만 8,851명 이건 뭡니까? 어떤 숫자인가요? 이 사업을 한 수의 인원을 표시하는 걸로 예, 그거는 그렇게 돼 있죠. 이 숫자가 뭐냐고요? 공간을 이용한 주민인가요? 아니면 제가 봐서는 주민등록상 화성시 향남읍, 가평군 가평읍,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주민등록상 성별 인구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맞는가요? 저도 그렇게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맞는 걸까요? 수혜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거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의 사업의 수혜자인가요? 이게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지는 좀 됐는데 이 제도로서 정착이 안 돼서 네, 또 여성 정책과의 또 협조도 받고 저희가 또 중앙여성부에서 이 사업을 어느 분야는 전부 성인지 예산으로 네네.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제도 정착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국장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은 인원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단지 제가, 파악한 대로 주민등록 거주, 해당, 읍이나 상록구에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성별로 나타난 거라면, 수혜 대상 분석이 잘못된 거죠. 네. 이건 좀 보완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제가 왜냐하면 또 예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도 우리 예산을 컨설팅을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성 개발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가족교섭연구원 네네. 거기서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쪽 예산서를 보면 제목하고 기대 효과는 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중간에 있는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그냥 자기 짐작대로 쓴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듯이 수혜 대상이 주민등록상 숫자가 수혜 대상이라고 본다는 이런 문제. 네. 의원님 지적이 오르시고요. 이게 사실 제도는 도입된 지는 좀 됐는데 뭐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네네. 예산 담당을 해봤지만 사실 실무자의 그냥 그 일반적인 자료 작성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이게 미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것을 개선을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그러니까 국장님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지금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이것을 충분히 컨설팅 해주고 말하자면 첨삭 지도까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기관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도민 중에서 여성의 수혜가 예산의 수혜를 적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선정과 사업의 유형 구분도 다시 하고 선정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하시려면 유휴 공간 중에서 여성이 좀 더 활용을 해서 문화 재생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사업이 대상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져서 도민 중에서 여성이 좀 더
그동안에 소외됐던 분들이 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면 이 사업에 들어갈 의미가 있겠죠.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유휴 공간이라는 것을 성별 관점 없이 선정해 놓고 거기에 주민등록 거주상의 성별을 넣어 놓는 것은 아무 발전이 없다. 이거는 종이를 버리는 거예요. 종이만. 사실 의원님 지적은 옳으신데요. 이게 사업하고 연계해서 예산액에 맞춰서 그런 것까지 다 충족하기는 쉽진 않은데 저희도 그 수혜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체크하고요. 교육도 좀 받아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 사업들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이미 어쨌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돼서 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이제 평가, 그 다음에 그 예산은 평가해서 다시 또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할 텐데 이 수혜 정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목표치,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이 예산서 이거 괜히 만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예, 정부에서 또 우리 도에서 그 예산의 수혜를 골고루 가도록 하고자 한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예, 사업자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예산 분석하는 직원들 그 직원만 해서 안 되고요. 관리자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측면은 어떻게 됐는지 질문하고 이런 측면은 양성평등 관점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변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 쉽지만은 않아서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예술인 권익보험 및 창작 지원, 이건 예술정책과인데요. 이게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술정책과. 예술인 권익보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 제목이 원래 이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문화재단의 이제 공공기관 업무 대행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술인 상담센터. 그러니까 예술인 상담센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도 예술인 아카데미 운영하고. 예, 저도 이제 거기인 것 같아요. 네, 창작 예술인 청년 예술인에 대해서 네네. 창작 자립준비금 6억 원 200명씩 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제목은 잘 잡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 수혜자는 이게 어떤 사업 수혜자 602명, 598명 이거는 뭔가요? 이건 이제 청년들이 좀 수혜 받은 거를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분석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받은 사람이 여성이 602명이고 남성이 59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과 목표가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성과 목표가 되면 맞는 건가요? 사실 좀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그냥 줄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걸 성과 목표 좀 지표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런 측면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기대 효과를
기대 효과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충분하진 않지만 도내 예술인대상, 성평등,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예술계 성인지력 제고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인데 그 문화재단 그 대표님 그러면 좀 네. 예, 대표님. 네네, 예술인 그 상담센터, 네, 거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성평등, 성폭력 예방 교육 말고, 또 그 성인지 예산으로서 그 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예술인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성인지와 관련한 것 말고도 법률적인 거, 심리적인 거, 네. 다양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김경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그런 다양한 사업을 아직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하시는 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있으면 상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적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려면 그 예술인들이 그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업 계획을 세우실 수 있나요? 성희롱 성평등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외에 예술인들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나요? 네, 저 국가상회에서 네. 2021년 그런 방향으로 네.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 수혜자가 몇 명이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사업 그 성과 목표나 기대 효과가 우리 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성평등 인식이 더 확산이 되고 여성 예술인들이 좀 더 그 활동이 그 증대될 수 있도록 예, 계획을 좀 세우셔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그 수혜자나 예, 그 성과 목표가 사실은 맞지 않은 내용들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제목과 기대 효과만 컨설팅 받고 중간 부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보완을 좀 해주세요. 다시 보완을 하셔서 우리 사업이 뭐 1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해서 좀 내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다시 좀 제출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뭐 예산서가 이제 제출됐으니까, 예결위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정도 시간을 더 드리면 다시 포맷에 맞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 뭐 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요. 네. 다시 좀 저희 과만이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아니, 만들어서요. 우리만.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 것만 하는데 네. 한번 저희가 다시 다시 분석이나 이런 수혜도 이런 걸 다시 측정해서 좀 여성 정책과도 한번 자문 받고 해서 빨리 시일 내에 제출할게요. 네.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현재 사업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점만 수정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좀 수정을 하시면 다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최대한 작성해서 네네. 그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예. 연구원들하고 한번 자문 받고 해서 네네. 2주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천에 우리